예, 정부는 이 지급 시기에 대해서 이제 4월 중에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긴 한데 사실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수입이 없는 분들도 많고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네, 언제쯤 그렇죠.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소상공인들의 그 신용 경색, 수입이 갑자기 끊겨가지고 뭐 부도의 위기에 몰린다든가 이런 거를 위한 금융 지원은 지난번 1차 때 한번 됐던 거고 이거는 피해 가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개인들에 대한 이게 지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정부 추경이 필요하고 그리고 국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총선 후에 네. 그 임시국회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추경을 통과시켜야만 예,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추경을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네. 한 3조 8천억 정도 조성되어 네. 있는 게 있습니다. 이미. 네. 그러니까 지자체에 따라서는 그걸 이제 헐어가지고 뭐 이렇게 네. 하겠다 당장 쓸 수 있는 네. 재원이 있는데 본래 그것도 사실은 홍수나 뭐 산불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가 있을 때 털어서 쓸 수 있는 거고 지금 같은 전염병이나 이런 거로 인한 재난에는 사실은 용도에 맞지 않는데 그거는 그 중앙 정부에서 그 시행령 개정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지자체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예.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다 주기로 했고 예, 서울시는 이제 중위소득의 100%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예. 그럼 이번 거하고 중복 지급은 안 되겠죠? 오늘 기재부에서 이렇게 그 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걸 보면 예. 방금 나온 것 같은데 네. 그 재원 구성을 보니까 9조 1,000억이 이제 재난 수당 내지는 뭐 네. 소득으로 이게 지급이 되는데 그 중에 7조는 중앙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네. 2조는 지방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기존 8대 2로 예, 지급을 예. 한다고 그러니까 그 10조를 기준으로 하면 네. 기존에 나와 있던 상품권, 중앙정부의 상품권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 책임이었으니까 네. 그거 해서 중앙정부가 8조를 책임지고 네. 2조는 지방정부가 들어온다 이런 걸 보니까 아마 그 경기도에서 뭐 10만 원씩 다 10만 주고 원씩 서울시에서 가져가죠. 얼마씩 주고 그러는데 서울시도. 거기다 얹어서 더 준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예. 글쎄요. 그거 같은 성격인데. 중복 지원이 안 되게 예, 행정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을까는 좀 걱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이 뿌려주는 방식이 네. 중앙정부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한테 해당 재원을 이렇게 넘겨주면 지자체에서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것과 연동해서 예. 네. 일괄해서 아마 지자체에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중복이 짐작합니다. 되지 않도록 안 지급이 될 않도록. 것이다. 예.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1차 추경에서 네. 소비 돌봄 쿠폰이라고 해서 그거는 취약계층에 주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주기로 한 거니까 더 주고 거기에 더 얹으면 실제 취약계층이 받는 돈은 좀 더 많겠죠. 가구당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뭐 최고 뭐 32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그렇게 되는데 그럼 받을 걸 다 합하면 그렇게 되나요? 네, 글쎄요. 네. 저도 정확하게 따져보질 않아서 지금 모르겠는데. 화면에 이제 나오고 있네요. 저게 재난지원금에다가 이번에 중앙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합하면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데. 네, 그렇죠. 그 아주 이제 낮은 그 최하위 소득 계층한테는 최하위. 이런저런 이제 지원 제도를 다 이렇게 합산을 했을 때 네. 뭐 그 정도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계산이 예. 또 소득 수준이 같아도 지역에 따라 또 받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크게 나지는 않는 게 좋을 텐데요. 네. 예. 지급 횟수는 바로 한 번에 원타임으로 한 번에 하는 게 이렇게 좀 나눠서 주게 되는 아주 구체적인 방식은 나오지가 않았는데. 예,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네. 뭐 30만 원씩 뭐 30, 40을 주느냐, 뭐 예. 원타임에 쏴주느냐 뭐 이런 네. 얘기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마 분할 코로나 경제 여파가 얼마나 갈지 모른다라는 거죠.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네. 좀 잘 생각해야 될 문제를 봅니다. 지급 횟수 문제는. 그러니까 지급을 좀 더 어떻게 이거 말고도 더 필요하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2차, 3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 또 100만 원을 나눠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네. 네. 뭐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다를 네.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 시청자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많은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4427님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높다고 소득 사정이 지금 힘든데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주셨고요. 0272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찬성한다. 내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에 환영한다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현금을 받아서 소비로 연결이 돼서 내수를 살리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데 실제로 실효성은 어떤 정도?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예. 논란들이 있는 것이 예. 지금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일단은 초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경제 위기의 발단이 코로나 그 19 때문에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타격이 되더라도 일단 하여간 멈춰 이 네. 상태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손실되는 소득은 정부가 최대한 보전을 해줄게. 네. 그러니까 이건 보상이 아니고 네. 정부가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소득 상실분에 대한 최대한의 보전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 복지제도가 있다면 그 안전망을 통해서 이렇게 뿌려주면 가장 뭐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지만 지금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현금 지원을 바로 하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언제까지 갈지 그래서 이런 지금 바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현금을 막 쏟아부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사실은 지금도 한참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금 소장님 지금 저는 경기 활성화라는 목표를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는다. 네. 그러니까 최악을 막는다라는데 방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정부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나쁜 소식에 의하면은 올해 전 세계 GDP가 마이너스 5% 혹은 마이너스 10% 성장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판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네. 5에서 마이너스 10%. 이게 아주 비관적인 전망이죠. 네. 근데 어쨌건 최악을 막는다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비상한 사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재난 기본소득을 디폴트 값으로 기본값으로 다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소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 네. 물론 저소득층의 한계 소비 성향이 훨씬 높습니다. 사실 뭐 100만 원 주면은 고소득층은 뭐 더 쓸 데가 없어요. 그냥 저축되겠죠. 그렇게 보면 저소득층에만 주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 3개월 동안 쓰지 않으면은 사라져버리는 화폐로 네. 준다든지 체크 카드를 지역 준다든지 상품 지역 상품권을 준다든지 체크 카드. 예,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네. 예. 근데 절실한 분들이 많아서 지원이 필요하긴 한데 네. 이렇게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체크카드 줬을 때 어차피 쓰려고 했던 것을 이것으로 쓰기 때문에 네. 이 소비 증대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상황이 악화된다 그러면 그 소비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머니가 텅 비어서 네. 그 소비도 안 하고 사실 노동시장이 상당히 많이 유연화되어 있는 한국 같은 경우에 소득 자체, 노동소득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상황이 나빠지면. 그래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은 처음에 세게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약간 좀 문제를 제기하자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든다면 이 지원 대상에 네. 9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 아니면은 뭐 공공 부문에 그 이 소득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멀쩡한 안정된 직장에서 따박따박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한테 굳이 4인 가족이라고 해서 100만 원을 줘야 되느냐. 그랬을 때 거기에 추가적인 소비 효과가 얼마나 날까.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기준만 하나 치고 다른 어떤 그 사람의 지금 상황, 그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활에 어떤 위험을 지금 겪고 있는지 소득 상실이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전혀 거론 안 하고 과거 작년 뭐 초에 네. 작년 초에 그 소득 기준을 가지고 지금 뭐 70% 이하의 소득이면 100만 원 다 줄게. 네. 이거는 지금 그렇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다급하게 돈을 줘야 되느냐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때다. 그리고 거기서 잃어버리는 소득에 대해서는 정부가 역량껏 최대한 보전을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지켜주세요. 네. 이렇게 할 때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가능한 겁니다. 네. 예, 시청자 문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345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진정 코로나로 인한 경제 활성화 정책인가요? 이게 다 빚인데, 그러니까 나라 빚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려고 그러나요? 선거용인 거 눈에 빤합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사실 저는 국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은 없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가 채무가 한 40%대인 걸로 아는데 유럽 국가도 다 60% 넘습니다. 네. 한국 상당히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높은 나라고요.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는 뭐 MMT라든지 뭐 심지어 중앙은행이 아니라 국가가 돈 찍자는 얘기도 영국에 나오는 판에 네. 영국 노동당이 그런 주장했었죠. 사실 이 재정 건전성 이데올로기에 너무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는 게 이 원래 시작된 국가들은 더 이상 안 그런데 한국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이 좋은 상태라면 훨씬 더 한꺼번에 많이 쓸 텐데 쓸 수 있죠. 이미 또 재정 지출을 많이 해와서 쓸 여력이 상대로 적다. 뭐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한국은 네. 사실은 이 건전한 국가고요. 국가가 네. 채무가 별로 없고 국가가 그래서 오히려 국채 발행할 여력이 많은 나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 나라 일본만 봐도 우리보다 훨씬 많죠 국가 채무가. 네, 최소영 이번에 그런데 필요한 돈을 뭐 세출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좀 재원을 조달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집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불용 예산이 많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게 금년 예산이 513조인가요? 네, 520조 정도. 520조 네, 정도 되나요? 그거에 뭐 20%를 뭐 이렇게 세출 조정해서 100조를 마련해서 하자 이게 이제 어느 당에 그 제안이 있었는데 20%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적어도 그런 노력은 기울여야 된다. 이게 분명히 그 사업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추경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1차적으로 세출 조정이 가능한 게 얼마나 될까 이걸 먼저 따져보고 부족한 부분은 이게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재정 문제에서 그 세출 조정 뭐 이런 구조조정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문턱에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급격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그러니까 디지털 그 사회로 급격하게 난 나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많은 산업들이 전통 산업이라든가 기존의 어떤 그 서비스 방식이나 이런 산업들이 대대적으로 이게 위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대대적인 어떤 구조조정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의 대대적인 이동이 필요할 수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지금 이거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10조, 20조 이런 규모가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외환 위기 때 그 당시에 공적 자금을 100몇십 조인가 이렇게 조정을 해서 막 했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런 또 다른 어떤 그 경제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 재편에 필요한 어떤 재원 같은 것도 잘 좀 세이브를 하고 있어야 돼서 이렇게 지금 너무 급한 김에 마구 쏘아대는 뭐 이런 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금 소장님, 저는 그것까지 감안해도 많은 여력이 한국에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 굉장히 큰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워낙에 건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문제에 있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또 말씀하신 이 자동화 그리고 뭐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으로 코로나가 아주 급격한 산업 이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재난기본소득 같은 실험이 필요하다. 사실은 일자리 없는 사회 또는 일자리가 있더라도 일자리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일자리 있더라도 소득 기반이 안 되는 사회가 성큼 다가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회에 하는 게 좋다. 다 줘보는 실험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기 한림대 교수, 금민정치경제연구소 대한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